CIA가 이제 중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해서 대규모 계획을 수립했다. 이제 이런 발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차이나 미션 센터를 만들겠다. 지금 뭐 인력을 새로 이제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전해드리자면은요. 윌리엄 번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인물이고요. 이 윌리엄 번스가 CIA 현재 국장인데 이번 주에 인사들에게 한 발언에서 새로운 중국 미션 센터가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협에 대해서 우리의 집단적인 작업을 더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CIA의 한 고위 관리가 첩보기관의 구석구석을 동원할 노력을 설명하면서 과거 소련과의 냉전 시대 싸움과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경제 규모, 자국의 세계적 범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더 강력하고 복잡한 경쟁국이다. 지금 과거의 소련을 상대할 때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상대가 바로 이 중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과거 이제 60년대의 냉전 시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좀 심플했었죠. 그냥 이 진영이 아주 분명하게 갈려져 있었고 상당히 심플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영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는 서로 간에 교류조차 없었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과거 60년대 한국이 중국하고 교역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냉전 시대 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 이데올로기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교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영향력, 이 세계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군사력으로만 영향력이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화, 여러 가지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상당히 좀 복잡한 국제정세 하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복잡한 국제정세 하에서 중국을 평가해 보자면 중국은 지금 과거의 소련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상대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알았나?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지금 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부터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CIA 국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 얘기했던 겁니다.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다, 미국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위협이다. 중국을 억제하지 못하면 미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미리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지금 바이든 취임한 지 몇 달 됐습니까? 10달 돼가지고 9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와서야 이걸 뭐 CIA 국장이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한다. 계획서를 발가락으로 쓰나 봅니다. 요즘 막 이렇게 젊은이들 하듯이 빠르게 탁 하는 게 아니라 이 발가락으로 펜 잡고서는 계획서를 쓰나 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례적인 극비 문서를 극비 전문을 통해 그 메시지는 CIA의 방첩 임무센터가 지난 몇 년 동안 살해, 체포 또는 타협했을 가능성이 높은 외국 정보원들과 관련된 수십 건의 사건들을 조사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있는 CIA 요원들이 살해되거나 체포되거나 혹은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이중 스파이로 변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십 건의 사건들을 지금 조사해 오고 있었다. 간략하긴 하지만 전문은 경쟁정보기관이 실행한 특정 요원 수를 명시했는데 이는 방첩 관계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문에서 공유하지 않는 긴밀하게 유지되는 그런 세부 사항이다. 숫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몇 명의 요원이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게 전문은 다 도감청 당합니다. 모든 국가 이 정보기관들이 서로가 주고받는 전문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지만 암호화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다 도감청해가지고 그 암호를 풀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또 이 스파이 전쟁에선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이게 뭐 2차 세계대전 할 때 몰스부호로 보내는 그것만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암호로 해서는 뭐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전문을 주고받을 때는 이것이 도감청될 수 있다는 전제를 항상 걸기 때문에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도 서로만 이해할 수 있는 암구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노골적으로 다 이렇게 밝혀놓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정보가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확보한 전문을 보면은 이런 일반적으로 전문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숫자들이 공유가 돼 있더라 이런 것이죠.
정보국이 어려운 운영 환경에서 전 세계 스파이들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투쟁을 조명하고 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스파이들을 더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지금 CIA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새로 자꾸 뽑아가지고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한 시간 엄청 걸리는 일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있는 요원들 관리를 좀 잘해주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너무 좀 뒤늦은 거 아닌가,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중국, 이란,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의 적대적인 정보기관들은 CIA의 정보원을 추적해왔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이중첩자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낸 기사입니다. 스파이 모집이 고위험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전문은, 그러니까 이제 텔레그램 같이 이렇게 온 전문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기관을 괴롭혔던 문제들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형편없는 전통 기술, 정보원을 너무 신뢰하는 것, 외국 정보기관을 과소평가하는 것, 그리고 잠재적인 방첩리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에 정보원을 모집하는 데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 전문은 이 문제를 보안 위의 임무, 미션 오버 시큐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안 위에다가 임무를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의 이 보도는 굉장히 치명적인 보도입니다. 지금 CIA가 사람들을 모으고 훈련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보안 문제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서 그런 일들을 지금 막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보안 철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보안보다 일단은 미션, 임무가 더 중요해. 10명 모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CIA 스파이 10명 모집해. 뭐 이렇게 연락이 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10명이라는 숫자, 이것 자체가 공개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일단은 10명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충분한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을 저지르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실수로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문제들도 지금 열려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CIA가 지금까지 일을 개떡같이 해왔던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일을 잘할 거라고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지금 자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중국과의 장기전을 대비해서 대규모 계획을 세웠다고 이야기하는데, 발로 쓴 계획은 필요 없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갑갑하다. 뭐 이런 얘기했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주도세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근데 제가 정말 문제가 되니까, 더군다나 우파 언론에서 지적한 것도 아니고 뉴욕타임즈가 이런 거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전해드립니다. 지금 CIA가 이런 식으로 놀고 있다.